이재명은 침묵, 민주당 의총은 아수라장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침묵은 딱히 뭐 지지층한테 왜 얘기를 안 했느냐라는 거에 국한된 침묵은 아닌 거죠. 본인의 이 가결 상황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다라는 걸 포함한 침묵입니다. 지금 가결이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어떠한 입장도 지금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은 아수라장, 지금의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고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어제 상황 같이 보고 오시죠.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모여서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총사퇴냐 원내대표 사퇴냐 이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 어떻게 수습이 되겠지 뭐. 원내대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일단 이소영 대변인 울먹하는 모습도 같이 보셨고요. 의원들 지금 한숨을 쉬면서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지금 저 상황을 딱 봤을 때 지금 민주당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구나라는 게 아마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근데 김상일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했습니다. 만약에 뭐 가타부타 뭐가 됐든지 간에 얘기를 했다면 네. 저렇게까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울먹일 정도의 상황까지는 있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글쎄요, 모든 사람이 저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입장을 냈다고 해도. 네,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저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뭐 당장 뭐 침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겁니다. 어쨌든 소수를 지금 포용하는데 어쨌든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내 소수를 어떻게 포용할지 뭐 이거를 그럼 포용 안 하고 만약에 잘라낸다. 그러면 166석에서 31석을 잘라내고 앞으로 그러면은 국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총선을 승리하겠다는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뭐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바라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람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당을 주도하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와 주류 측이에요. 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도 슬기롭게 이거를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으로 가져가서 리더십을 세우고 그다음에 총선 승리하고 대선으로 향해서 힘차게 나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해당 행위, 그럼 31명 찾아서 잘라내겠다. 이게 과연 당 주류에 도움이 될까요? 한번 좀 차분하게 좀 생각한 다음에 입장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색출한 게 무슨 도움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친명, 이재명 사퇴는 없다. 비명, 퇴진해야. 야당 내전 격화입니다. 네. 어제 가결이 된 이후에 친명계 의원들 SNS 글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정청래 의원,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 김영민 의원,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 독재는 반드시 타도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지만 대열을 정비해서 생각보다 더 큰 싸움을 좀 준비를 하겠다. 동지들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올렸고요. 김병기 의원도 글을 올렸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죠. 역사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을 할 것이다. 네, 당대표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을 해서 검찰 독재의 면죄부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조상호 변호사님, 일단 친명계에선 이번 가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찬탈이란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아니 일단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검찰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한 내부 의원이 없어요. 네.
근데 부당한 영장 청구인데 대표는 보내야겠다. 그게 무슨 비논리입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 검찰이랑 대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부당한 영장 일대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체포동 방탄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방탄국회라는 말은 이른바 회기를 억지로 열어가면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통해서 이른바 체포 구속이 안 되도록 조치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회기를 열어줬지 않습니까? 충분히 처리하라고. 그리고 그 이전에 수사 기간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덧붙이고 싶었던 게 만약에 이화영의 진술이라면 이화영 진술을 그 이후에 얻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들어왔어요, 영장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딱 언제 들어왔습니까? 대통령이 해외 출타하면서 곧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전에 넣은 거예요. 이른바 정치적 스케줄에 딱 맞춰서 검찰이 정치적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다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결국 거기로 보내는 거는 이른바 검찰의 칼을 이용해서 대표를 날리겠다는 차도살인이죠. 이게 그럼 탄핵이 아니고 뭡니까? 아, 실질적으로 이건 탄핵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친명계가 이렇게 강경하게 강한 표현까지 좀 써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그렇다 하면 사실 좀 이해가 되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희 기사 다시 가볼까요? 일단 친명계는 누구죠라고 이재명 사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명계는 저희가 SNS 목소리를 직접 찾아봤는데 실명으로 나온 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사 속에 익명으로 나옵니다.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달리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더 이상은 이 대표를 감싸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아졌다는 거다. 한 친문 성향의 의원도 오래 기다려줬다라면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비명계, 어떻게 보면 찬성표를 던진 걸로 보이는 의원들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실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아닌데도 자신의 의견을 SNS에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볼까요? 김남국 의원입니다. 네. 절대로 탈당하면 안 됩니다. 당원들이 민주당 지켜내야 됩니다. 구태정치와 오사꾼들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한두 자리 줄더라도 없는 게 더 나은 사람들은 이번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김상일 위원님. 김남국 의원 무소속 아닙니까? 힘이 아직 있는 거죠. 아, 무소속이지만 당내에 힘은 그렇죠. 있다. 힘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힘 있는 분들이 네. 포용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자, 좀 전에 우리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보냈다 그랬는데 어딜 보냈다는 얘기죠? 검찰에 보냈습니까? 감옥에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가서 이거를 판단을 구하자 당당하게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딜 보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당대표께서 6월에 말씀하신 게 방탄 뭐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정치 수사임에도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 수사에도. 정치 수사라는 게 함의하는 게 뭡니까? 부당한 수사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내가 지도자로서 희생적인 결단을 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말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저도 그러고 그때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희생적인 결단을 하겠다는 걸로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찬탈. 어떻게 찬탈합니까? 지금 비주류인데 뭘로 찬탈을 하죠? 예? 찬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투표를 통해서예요. 근데 지금의 행위가 예를 들어서 인정을 못 받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찬탈을 하겠습니까? 예? 전당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당에 대한 고민, 국민에 대한 민주당의 도리 같은 거를 고민한 가운데 지금 우리의 도리는 그래도 빨리 이거를 결론을 져주는 게 민생에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결론을 져줄 수 있는 데는 법원뿐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굉장히 약간 같은 민주당이시지만 김상일 위원님과 조상호 변호사님이 지금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희가 지금
뭐 민주당 의원총회가 좀 아수라장처럼 정말 좀 시끄러웠다라는 얘기를 하던 중이었었죠.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면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심야의총 고성 경론 끝에 박광원 등 원내 지도부 총사퇴입니다. 네. 이 의총 아수라장이었다라고 아까 잠깐 김종민 의원 말씀 중에 지금 뭐 누가 사퇴하냐 그 얘기하고 있어 뭐 결론이 나겠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랬는데 결론은 박광원 원내 지도부가 일단 총사퇴를 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하고 설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표결 결과가 그 지도부의 논의, 요청, 설득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 사무총장 다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건데 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럼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했느냐?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볼까요? 한참석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사퇴를 거부하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렸다. 결국 박 원내대표가 사퇴하겠다고 해서 의총이 종료됐다라는 겁니다. 의총장에서는 연판장까지 돌았다는 거죠. 사퇴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퇴하십시오라고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썼다라는 건데 사실 굉장히 이 상황만 딱 봐도 상황 굉장히 격화됐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죠. 당 지도부 비명계 주고받기 시도했지만 체포안이 가결이 됐다. 이렇게까지 의총이 격화됐었던 이유가 사실 주고받기가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표결 전날 비명, 권한 일부를 내려놓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가결이 됐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냐. 표결 전날 비명이 이런 얘기를 건넸다? 제안을 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표결 전에 이재명 대표 병실로 직접 찾아갔었죠.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자는 제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고 말씀을 해주신 향후의 통합적 당 운영과 관련해서 그 통합적 당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구가 필요하다면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장혜찬 최고님. 일단 이게 비명계에서 얘기를 하고 당 지도부에서도 이걸 뭐 받았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통합정당 운영이라고 얘기까지를 했는데 가결이 됐다는 건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답을 못 믿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정확하게 박광원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명계나 중도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종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죠. 뭐 친명에 속하는 신동근 의원이 민주당 의원 단체방에 비명이죠. 비명계 신동근 의원이 단체방에 통합과 비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전에 병원 갔다 와서 이 상황을 이소영 대변인이 브리핑한 걸 보면 통합적인 당 운영이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신동근 의원이 제안한 그 통합과 비전위원회 뭐 이런 구체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부터 네. 지독한 책임 공방, 남 탓
이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까지 이 통합과 비전위원회 등 비명계의 제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친명계 입장에서는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와서 뭐 당 통합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의원들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실제로 그래서 실력 행사에서 원내 지도부 해산시켰잖아요. 네. 이런 남탓과 책임 공방이 앞으로 좀 지리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친명과 비명의 대결이 격화, 어떻게 보면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